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영장 기각, 그리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석방. 최근 뇌물수수 의혹과 군 댓글 조작 수사를 놓고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특수활동비 특검 또 국정조사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배종우 세한대 교수 그리고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법원발 소식이 많습니다. 먼저 롯데홈쇼핑 뇌물수수 의혹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역시 법원의 판단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기각됐거든요. 그 사유가 관여 여부, 범위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한마디로 범죄 성립 자체를 법원에서는 조금 아직 좀 미흡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구속 수사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언급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영장 기각을 4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전병헌 조수석의 범죄 관여 여부, 네. 그리고 또 범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자료가 수집이 많이 됐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상당히 적다. 왜냐하면 이제 전병헌 전 수석의 측근들이 이미 지금 구속 수감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럼 마지막에 이제 도주 우려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의 초대 정무수석까지 했는데 도망을 가겠느냐. 그래서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영장을 기각했는데 기본적으로 법원은 최근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좀 빈발하다. 좀 남발되는 경향이 심할 경우에 있다. 이런 판단도 깔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영장 기각에 청와대에서는 좀 안도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야권 일각에서는 전병헌 전 수석이 수사에 대해서 균형 맞추기식 수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에서는 너무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수사를 한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탄핵을 받고 감옥에 가 있고요. 전직 국정원장 3명이 다 영장이 청구됐다가 2명이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또 검찰 소환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석방은 됐지만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이 구속됐다가 이제 석방되고 왜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 또 전 정부만 수사하느냐 네. 이런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문재인 정부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도 그러면 전병헌 전 정무수석을 업참 마속 차원에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검찰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영장은 기각됐지만 이런 전 정부와 현 정부의 균형 맞추기 수사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청와대에서는 그 전병헌 전 수석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거든요. 네. 아마 내심으로는 구속이 됐으면 좋을 수도 있다. 또 구속이 되면은 정부의 도덕성 문제가 되니까 불구속이 돼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러한 찬성도 못하고 반대도 못하는 아주 미묘한 입장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검찰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런 적폐청산에 대한 검찰발 수사가 상당히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검찰 수사가 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말씀하셨고요.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 입증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전병헌 전 수석은 계속해서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분야에 관련해서 균형 맞추기 수사가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혹의 시각이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수사의 시점입니다.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그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 수사가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소환을 앞뒀던 검사가 투신 자살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제 식구까지 이렇게 칼질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이제 내부에 굉장히 동요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병헌 전 수석이죠. 당시 수석에 대해서 칼날을 들이댄 것 아니냐라는 이제 시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미 1년 전에 수사가 돼가지고 당시에 롯데 홈쇼핑 사장이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1년 전의 사건을 당시에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1년 뒤에 하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증거가 확실하게 확보되지 않고 그리고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다. 이런 것들을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말씀하신 대로 좀 균형 맞추기 수사가 아니었냐 이런 시각이 나온 것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또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풀려났지 않습니까? 앞서 같은 혐의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이 되면서 사실 이는 많이 예견이 됐던 부분이죠. 네, 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연계성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이 되면서 이것도 이제 임관빈 전 정책실장도 석방될 것이라고 일단 예견이 됐습니다. 구속 적부심, 즉 구속 이후에 상황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속에서 석방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검찰이 무리하게 증거 없이 구속을 했다. 이런 이제 비판을 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한 10여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은 두 분 다 이제 구속에서 풀려나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더 증거를 보강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서 구속을 시킬 수 있을지 또 김관진 또 이 전 장관 그다음에 임관빈 전 정책실장 조사 이후에 벌어지게 될 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임관빈 전 정책실장 그리고 김관진 전 장관 잇따라 지금 뭐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면서 뭐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좀 정치권의 발언 좀 듣고 다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풀려났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작 정치 연루자 모두에 대한 철저한 수사만이 군이 그간의 악습을 끊고 국방력 강화와 국가 방위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으로 비춰지는 오해가 없도록 정치권의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말고 모든 적폐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공정한 판결을 해줄 것을 자기들 것은 꼭꼭 숨겨두고 지난 정부의 잘못만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망난 칼춤도 이제 끝이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들어보셨는데요.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풀려났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검찰의 이제 칼춤은 그만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의 발언 좀 세네요. 네, 이제 홍준표 대표는 기본적으로 이제 망나니 칼춤 네. 이제 멈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의 이제 근본적인 인식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정권의 신여다. 그리고 적폐청산을 빙자해서 정치 보복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타깃이 구여권 인사다. 이런 쪽에 이제 기본적으로 시각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지금 증거가 없다고 그랬는데 증거는 이미 충분하죠. 그럼 이번에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것이 아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제 거기서 재심사를 통해서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기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했듯이 죄가 없어진 건 아니고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는 이제 검찰의 수사가 좀 망신주기 그리고 구속 이코르 유죄 이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법원이 생각을 달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 군의 댓글 공작 이거는 이제 군의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하고 군이 정치에 관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선 때 여론을 왜곡하는 그런 심대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국기문란의 범죄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에서도 물귀신작전 나오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당 혼자서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를 맡기는 좀 역부족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서 원장님, 이번 일로 인해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또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번번이 검찰과 법원의 의견이 엇갈리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법원은 우리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이기 때문에 사람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소극적인
방어적인 측면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 같고요. 검찰은 어쨌든 간에 이게 적폐청산이라는 정치적인 큰 물줄기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와 자료 없이도 좀 무리하게 구속을 하다 보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하고 또 구속이 되더라도 상황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석방되는 이런 경우가 지금 종종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무너지게 되죠. 물론 이제 검찰에서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이제 법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반응을 보낼 수 있지만은 법원은 법원 나름대로의 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검찰이 수용을 하고 증거를 또 보충하거나 또 다른 사실들을 추가를 해서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보고요. 우리 헌법 12조에 보면은 우리가 그 인신에 대한 어떤 구속이라든지 뭐 체포라든지 조사를 할 경우에는 아주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최근에 보이고 있는 너무 무리한 구속 수사 이거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검찰은 나름대로 충분하고 철저한 조사 또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증거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를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보여집니다. 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는 일단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전에 살펴볼 문제가 바로 법원과 법원, 그 법원끼리의 사실 문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김관진 전 장관 그리고 임관빈 전 실장에 대해서 법원이 앞서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뭐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데 어떻게 보면 같은 사안을 두고 또 다른 재판부에서는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다라고 그 판단을 뒤집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을까? 이 부분 좀 의문이거든요. 네, 이제 그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혼선이 오는 거죠. 네. 같은 법원인데 그렇지만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수 있고 그리고 영장 담당 판사가 또 영장 발부한 것을 왜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또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이제 사법 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 법 체계에서 이루어진 판단은 존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재판도 기본적으로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이게 이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그런 이제 국민의 권리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나치게 검찰이 수사의 편의상 구속영장을 좀 남발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옥속에 갇혀 있으면은 아무래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가 유리한 위치에서 수사를 끌어나갈 수밖에 없고 또 재판을 끌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주의는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의 원리니까 이런 부분이 잘 작동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과 지난번에 법원에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병우 뭐 영장 기각, 그리고 또 정유라 영장 기각, 그리고 카이 항공우주산업연구원에 대한 뭐 영장 기각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검찰, 법원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거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이제 불신을 가져오는 거니까 좀 지양을 해야 되겠고, 검찰도 철저한 수사 어떤 증거를 통해서 그리고 수사 기법을 통해서 유죄를 입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두 분께서 법원과 검찰, 뭐 검찰에서는 일단 뭐 영장 기각을 좀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뭐 앞서 제가 뭐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만 일단 구속적 부심을 통해서 두 사람이 풀려났는데 사실 뭐 데이터를 좀 보면은 구속적 부심을 통해서 풀려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은 뭐 지난해 2,406건 가운데 15% 정도만 인용이 된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법원의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올 법합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구속 적부심을 많이 활용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1차적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때 충분한 자료와 증거가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안 했는데요. 이번에 상황을 보면은 거의 12일 만에 구속이 됐다가 아무런 내용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석방이 됐단 말이죠. 이거는 구속 영장 청구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구속 적부심의 경우에는 구속된 이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가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경우에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석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임관빈 전 정책실장이나 두 사람 다 어떤 상황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둘 다 석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속 사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범죄 행위가 구성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고 또는 도저히 우려도 없는데 너무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을 했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과거에도 보면은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이런 상황 변경에 따라 가지고 석방된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런 상황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방이 되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자면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가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앞서 법원이 한 차례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법 구속영장을 청구해가 심사한 것은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있습니다. 네. 서울지방법원 이제 3명의 판사가 장구영 있는데, 판사죠. 예, 그 판사들이 돌아가면서 구속 실질 심사를 해서 구속할 거냐 아니면 불구속할 거냐 판단하는 거고요. 이번에 구속 적부심은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부 3명의 판사가 검토를 해서 석방할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구속을 지속할 거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심도 있는 그 구속에 대한 검토 여부는 이런 구속 적부심이 훨씬 더 심도가 깊고 훨씬 더 폭이 넓기 때문에 신뢰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수사를 한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탄핵을 받고 감옥에 가 있고요. 전직 국정원장 3명이 다 영장이 청구됐다가 2명이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또 검찰 소환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석방은 됐지만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이 구속됐다가 이제 석방되고 왜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 또 전 정부만 수사하느냐 네. 이런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문재인 정부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도 그러면 전병헌 전 정무수석을 읍참 마속 차원에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검찰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영장은 기각됐지만 이런 전 정부와 현 정부의 균형 맞추기 수사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청와대에서는 그 전병헌 전 수석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거든요. 예. 아마 내심으로는 구속이 됐으면 좋을 수도 있고. 약간 언급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영장 기각을 4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전병헌 조 수석의 범죄 관여 여부, 네. 그리고 또 범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자료가 수집이 많이 됐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상당히 적다. 왜냐하면 이제 전병헌 전 수석의 측근들이 이미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럼 마지막에 이제 도주 우려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의 초대 정무수석까지 했는데 도망을 가겠느냐. 그래서 네. 4가지 이유 때문에 영장을 기각했는데 기본적으로 법원은 최근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좀 빈발하다. 좀 남발되는 경향이 심할 경우 있다. 이런 판단도 깔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영장 기각에 청와대에서는 좀 안도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야권 일각에서는 전병헌 전 수석이 수사에 대해서 균형 맞추기식 수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에서는 너무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제 식구까지 이렇게 칼질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이제 내부에 굉장히 동요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병헌 전 수석이죠. 당시 수석에 대해서 칼날을 들이댄 것 아니냐라는 이제 시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미 1년 전에 수사가 돼가지고 당시에 롯데 홈쇼핑 사장이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1년 전의 사건을 당시에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1년 뒤에 하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증거가 확실하게 확보되지 않고 그리고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다. 이런 것들을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말씀하신 대로 좀 균형 맞추기 수사가 아니었냐. 이런 시각이 나온 것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또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풀려났지 않습니까? 앞서 같은 혐의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이 되면서 사실 이는 많이 예견이 됐던 부분이죠. 네, 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연계성 때문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영장 기각, 그리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석방. 최근 뇌물수수 의혹과 군 댓글 조작 수사를 놓고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특수활동비 특검 또 국정조사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법원발 소식이 많습니다. 먼저 롯데홈쇼핑 뇌물수 의혹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역시 법원의 판단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기각됐거든요. 그 사유가 관여 여부, 범위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한마디로 범죄 성립 자체를 법원에서는 조금 아직 좀 미흡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구속 수사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있다. 또 구속이 되면은 정부의 도덕성 문제가 되니까 불구속이 돼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러한 찬성도 못하고 반대도 못하는 아주 미묘한 입장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검찰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런 적폐청산에 대한 검찰발 수사가 상당히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검찰 수사가 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말씀을 하셨고요.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전병헌 전 수석은 계속해서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분야에 관련해서 균형 맞추기 수사가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혹의 시각이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수사의 시점입니다.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그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 수사가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소환을 앞뒀던 검사가 투신 자살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